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선택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27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예언의 날이 열립니다. 최근 이상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잠을 설치고 이유 없는 꿈을 꾸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우연이 아닙니다. 1998년 일본 최고 영매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단 하나의 검은 노트, 87%의 적중률, 한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마스크의 시대까지 마친 그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노트는 2025년 12월 전까지 절대 열지 마라. 그리고 이달 8일 아오모리 규모 7.5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검은 노트 첫 장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12월 31일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만이 27년간 봉인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이상하게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 아침이었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한 달이 일주일처럼 흘러가는 느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의 원자시계 데이터에서 놀라운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세슘 원자의 진동 패턴에서 평소와 다른 편차가 관측된 것입니다. 원자시계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시간 측정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시계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달 8일 아오모리현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대지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판의 충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현황과 복구 소식이 보도되었고 며칠 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빛,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 귀를 찢는 듯한 고음의 울림.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검은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번째 날, 북쪽의 대지가 울부짖을 때 첫 번째 봉인이 풀린다.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각성의 신호다. 12월 8일, 북쪽 아오모리, 대지의 울부짖음. 27년 전의 기록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첫 번째 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그 뒤에 두 번째가 있다는 뜻입니다. 12월 31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압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전환을 앞두고 우주가 숨을 고르듯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27년간 봉인되었던 그 노트를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 초심리학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고 불렸던 물건, 기보 아이코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 검은 노트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98년 요코하마의 한 병원, 말기암 선고를 받은 여인이 침대 위에서 펜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그녀는 밤낮으로 글을 썼습니다. 손이 떨려도 통증이 밀려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보 아이코, 일본에서 영매의 여왕이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예언 적중률은 87%에 달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수치입니다. 1992년, 그녀는 이집트에 큰 지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카이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는 일본 서부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해 1월, 한신 대지진이 고베를 덮쳤습니다. 6,000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 사람들이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 기록이 남겨진 것은 1990년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로 뒤덮였던 그 시간을
기보 아이코는 평생 동안 46권의 예언 노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47번째 노트를 완성했습니다. 검은 표지로 덮인 그 노트를 왜 하필 47권이었을까요? 일본에는 47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웨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기보 아이코는 각각의 노트가 일본의 각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47개의 노트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그물망처럼 일본 열도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결계처럼. 그리고 마지막 47번째 노트에는 특별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2025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은 진화를 막는다. 계시는 지구의 진동이 바뀔 때 와야 한다. 너무 일찍 알면 공포만 남는다. 적절한 때가 되어야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27년이라는 시간. 그녀는 정확히 이 시점을 지목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바뀌는 때, 인류의 의식이 전환점에 서는 순간. 바로 지금. 하지만 기보 아이코만이 이 시기를 예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불가리아에서도 한 여인이 같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 놀라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다음 생이 일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기보 아이코가 요코하마 병원에서 검은 노트를 쓰고 있을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영혼이 일본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베라 코초프스카.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불가리아 출신의 영매로 소련 과학 아카데미로부터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초능력자라는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국가기관이 영매의 능력을 공식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능력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베라는 전설적인 예언가, 바바반가의 정신적 후계자로 불렸습니다. 바바반가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소련 붕괴, 미국의 비극적 사건들까지 수많은 역사적 순간을 예언한 인물입니다. 베라는 그 계보를 잇는 존재였습니다. 1990년대, 베라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세신궁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세신궁은 일본 신도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영적 중심으로 여겨져 온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라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동행한 이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의 다음 생은 야마가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왜 하필 야마가타였을까요? 야마가타현은 일본에서도 독특한 영적 전통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즉신불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 육신을 보존한 채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전환한 수행승들입니다. 죽음이 아닌 변환, 소멸이 아닌 초월. 야마가타는 그야말로 부활과 재생의 땅입니다. 베라 코초프스카는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그녀의 환생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만 14세가 됩니다. 14세,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바반가는 14세의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시력을 잃었지만 대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베라 코초프스카 역시 14세의 처음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보 아이코도 14세의 처음 영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4세는 영적 각성의 문이 열리는 나이입니다. 3명의 위대한 영매가 모두 같은 나이에 능력을 얻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의식 발달의 특별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성인의 자각이 교차하는 순간, 영혼이 가장 민감하게 열리는 때, 지금 이 순간, 야마가타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한 꿈을 꾸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을 느끼거나,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히거나, 하지만 깨어나는 것은 그 소녀만이 아닙니다. 기보 아이코의 검은 노트에는 7명의 전령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야마가타의 소녀가 눈을 뜨는 이 시기에 일본 전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영혼들이 하나둘 자신의 위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전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 노트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대재앙이 온다는 뜻일까요? 전쟁? 자연재해?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언가? 하지만 노트를 더 깊이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기보 아이코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주파수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수많은 주파수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특정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보 아이코가 말한 분리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진동수로 전환하는 사람들과 예전 진동수에 머무는 사람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의식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을 돕기 위해 7명의 전령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역할에 눈을 뜨게 된 영혼들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자, 두려움을 치유하는 자, 옛 가치를 지키는 자,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자, 에너지를 정화하는 자, 공동체를 연결하는 자,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자. 이 7 역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보 아이코의 노트 곳곳에 숨겨진 숫자들을 분석하면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연이 성장할 때 따르는 바로 그 수학적 질서입니다. 꽃잎의 배열, 소라 껍데기의 나선, 은하의 회전, 우주가 스스로를 조직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녀의 예언에 이 패턴이 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혼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검은 노트에는 8번째 전령에 대한 암시도 있습니다. 8번째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 전체의 집단 의식입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일 때 개인을 넘어선 거대한 하나의 존재가 깨어납니다. 12월의 시련은 바로 이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끈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31일에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사건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거나 땅이 뒤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포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세포 수준의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상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 먼저 꿈이 달라졌습니다. 색깔이 유난히 선명하고 깨어난 후에도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로 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아는 느낌. 깨어났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 가슴에 남아있는 경험. 귀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면과는 다릅니다. 높고 맑은 주파수의 울림. 갑자기 시작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지구의 진동이 변화하면서 우리 몸의 청각체계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질감,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 경쟁의 논리,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들, 그것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관찰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더 높은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리학에서 비국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입자에 일어난 변화가 거리에 상관없이 다른 입자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연결. 영적 관점에서 보면 야마가타에서 한 영혼이 깨어나면 그 파동은 일본 전체에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각성은 모두의 각성을 앞당깁니다. 아오모리의 지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털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새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낡은 믿음, 굳어진 두려움, 막혀있던 에너지, 대지가 흔들리면서 그것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 달에 기보 아이코의 47권 노트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47개의 빛의 크기, 일본 열도 곳곳에서 깨어났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환기의 혼란으로부터 일본의 영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보 아이코가 27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노트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예언이 담긴 그 페이지를 검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언이 아닌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지도다. 길을 알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기보 아이코와 베라 코초프스카가 이 메시지들을 남긴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경고가 아닌 안내를 남겼습니다. 올해는 필터의 해였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분리되는 시간.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 믿음, 삶의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2026년은 단순한 새해가 아닙니다. 레이와라는 연호의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조화. 그 조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모여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됩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가장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세포를 새로운 주파수로 맞춰줍니다. 가능하다면 자연과 연결되십시오.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나무를 만지거나 흙을 밟아 보십시오. 지구와의 연결은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와 정보에서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두려움은 낮은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환을 방해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기보 아이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받아야 할 사람에게만 도달한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것은 당신 안에 전령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어느 순간 무언가를 느끼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떨림,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평화. 그것이 각성의 신호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보호와 베라 코초프스카의 지혜가 일본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빛이 함께 하시길.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영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보가 아닙니다. 각자의 판단과 분별력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참고하시되 개인의 중요한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12월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